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우리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혼란과 걱정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연말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좀 줄이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할 때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을 내년 2월쯤 추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급을 늦출수록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축구장 45개를 합친 넓이에 스마트 농업단지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염전 노동자의 임금을 수년 동안 체불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염전 운영자는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에 이어 고흥에서도 최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수시는 상황을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미룰수록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거라며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12월 7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 역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여수시는 추가 지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내년 2월 추경 예산에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게 여수시의 계획입니다. 카드 거래액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올해 카드 거래액이 약 7.2% 정도 증가한 걸 보이거든요. 현재 지역 내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끝나서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 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아마 지급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급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자꾸 시간을 늦춰서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빨리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그렇게 못 사는 동네도 아닌데 그 동네보다 안 주는 이유가 궁금하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지급하게 되면 선거용 돈뿌리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내년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선심성인의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의 경쟁적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촉진시켜 망가진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인기만을 의식하면 결국 지방 재정만 더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부메랑처럼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남우 아나운서. 네. 평소에 휴대전화랑 한 몸이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상상을 하면 어때요? 안 되죠. 저는 이미 제 몸이랑 두뇌랑 거의 동기화를 시켜놨을 정도로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없는 삶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특히 우리 생활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도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을 원격으로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스마트팜의 발전과 인기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자, 고흥에서는 첨단 농업단지인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공식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45개를 합친 넓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핵심 시설 공사 시작을 알리는 조금 늦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행사를 연기해오다 1년 2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사실 작년 9월경에 착공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최근 코로나 일상 단계가 회복되면서 무대를 기원하는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시삽식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기공식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고흥의 첨단 농업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미래 농업은 산실로서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 생산비 절감 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뒤늦게 열린 행사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실제 국민으로서의 그 생각은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해난다든지 사업을 쭉 해나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보여주기 그런 외적인 행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사는 그동안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2019년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길어진 설계 과정과 잦은 비, 주민 반발 등으로 몇 차례 완공 시기가 밀렸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교육도 예정된 곳에서 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공식은 남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 발표로도 풀이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관계자는 목표 시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운영 전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청년보육원실은 내년 3월까지, 나머지 시설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공사 중간에 하는 기공식이라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아무쪼록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이 스마트 농업을 꿈꾸는 교육생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 LG 헬로비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웃 나눔 활동을 실천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봉사활동을 진행한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과 함께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박정호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김대중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지역 대표 봉사자들도 하나둘 모여 화음을 더합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이 지난 1년의 시간을 위로해주는 듯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도 편안해집니다. 전라남도 5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실천도 쉽지 않았지만 올해도 많은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전남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 봉사단 등을 확대해 지역 사회의 보탬이 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위로하는 그런 글귀를 보고 이렇게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서 오셨다 가신 분들도 너무 울컥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심신도 지치고 힘든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동을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헌신적인 봉사를 펼친 54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전달됐고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4개 기업과 기관 등의 감사패가 전해졌습니다. 또 가장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한 지역민에게 메달이 전달되고 곡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제도 마련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종합보험 지원을 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이렇게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기준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 마일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집중호우 피해와 태풍 수해 현장 등 지역민의 아픔을 내 일처럼 함께 나눈 56만여 명의 봉사자들.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살피는 봉사자들의 노력이 지역 사회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염전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신안의 한 염전 운영자 48살 장모 씨를 구속했는데요. 장 씨는 지난 7년여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염전 피해 노동자 가운데 지적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적장애 진단이 나올 경우 장 씨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에서 11월 30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 11명, 여수 9명, 무안 7명, 나주 3명, 곡성과 구례, 화순에서 각 2명, 목포, 순천, 보성과 장성에서 각 1명씩입니다. 광양 확진자 중 7명은 목욕탕 이용자이고 1명은 이곳 종사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 기록 등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무안 지역의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이거나 N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룡면과 삼산동, 덕연동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 7곳은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13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우리 지역 뉴스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국산 인증입니다. 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협업형 국산 김치 사용 인증 업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내 음식점과 학교 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내 5천여 곳이 국산 김치 사용 인증 업체 표시제 인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협약하고 이 표시제를 본격 추진한 지 7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특히 전남도가 추진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사례로도 채택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국 인증 실적은 12,0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김치 생산비를 절감할 자동화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특수, 연말 대목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남 지역 12월 중소기업 체감 경기 전망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지역본부가 제공한 12월 경기 전망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은 전월보다 12.7포인트 상승한 102.4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과 연말 특수의 기대감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수급 문제, 또 내수 부진이 여전히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 전망지수 결과값은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단이 온정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도민명예기자단이 직접 만든 생활잡화와 지역 특산품 100여 품목, 1000여 점을 판매했는데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올해 안에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